상동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빵을 터놓고 있는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에게 명지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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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저는 이게 진짜 연습한 건데. 원래 이거 찬양과도 잘했어요. 근데 뭐 프로가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프로는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잘했어요. 그런 그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자. 최근에 제가 옛날 올드 팝스들을 좀 듣다 보니까 올드 팝 중에 유명한 레디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레디비. 여러분 압니까 레디비? 그 비틀즈의 64번째 히트곡입니다. 64개의 곡을 했는데 알려지고 히트는 쳤지만 세계 정상으로 만든 유일한 노래가 레디비예요. 레디비라는 노래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해주기를 지혜의 말씀, 내게 들려준 지혜의 말씀이 순리대로 살아라. 그것이 let it be더라고요. let it be. So when I fou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가장 어렵고 힘들 때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그리고 내가 가장 그 어두운 시절에 있을 때 내 앞에 반드시 서셔서 내게 들려준 지혜의 말씀, let it be. 순리대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래도 그 얘기예요. let it be. 하다가 나중에 한 번 끝나니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를 매치했는데 이 3절짜리 가사 중에 let it be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뜻이 순리대로 살아라. 그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그 노래 이후부터 비틀즈는 정상이 됩니다. 그전에는 좀 안티한 분위기로 출발했던 노래였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예스터데이라든지 히트곡들이 많죠. let it be. 그 노래 부른 다음에 세계 정상이 돼요. 있는 그대로 순리대로 살아라.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번역하니까 네비도가 되더만요. 네비도가 레디비인데 그 레비도는 잘못된 해석이고 순리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라. 꾸미지 말고 그것이 성경에 가르쳐줄 말씀입니다. 그 언어 중에서 가장 멋있는 감정 언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감정 언어를 구사하자는 제목으로 특별히 5월에는 감정의 언어를 쓰자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전도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은 더 티처라고 번역된 영어로는 선생님이란 말 안 하죠. 요새는 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말, 바른 말, 멋진 말을 구했다.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멋진 말, 바른 말, let it be.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그런 말을 구했다. 이것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저작권을 인정받는 전도서의 한 귀절입니다. 이 티처는 우리에게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로 전하기를 바랬다는 뜻이에요.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어떤 순간에 딱 적합한 말, 그런 말을 쓸 줄 아는 것이 멋진 개그도 되고 적시타가 되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이게 싸울 때가 많죠. 말이라고 모두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 듣는 말 중에서 제일 겁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디 틀린 말 한 적 있어? 이러고 틀린 말 한 적 있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이 안 틀려. 안 틀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솔직히 까놓으면요 까지 마세요. 깐단 말이가 한문은 노골이에요. 노골. 뼈를 벗겨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뼈를 벗겨내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말하는 말, 일말은 바른 말은 될 수 있지만은 아름다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하는 아름다운 말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해야 진리도 빛이 나고. 근데 이 말의 반대 언어가 사실 언어예요. 이 사실 언어는 필요하긴 하지만 인간관계를 메마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뭐 개그계의 황제가 됐습니다만 전유성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MC를 잠깐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 개그맨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TBS DJ였는데 전유성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좀 지루할 만하면 저한테 제 말 지루하죠? 아니 괜찮아요. 그럼 계속 할게요. 양반은 말하다가 진짜 재미없어요. 지루한데도 꼭 말하면 저 제 말 지루하죠? 아니 괜찮다고. 그래 이제 그 말을 계속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실의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도 대충 말하고. 저희 교회도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분이 그때 70몇 년, 상당히 오래전에요. 73년도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 앞에 개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MC를 봤는데 사람들이 다 지루하다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딱 한 명 남아있더래요.
저 너무 끝나서 고마워가지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신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예요. 도둑이 이렇게 담을 넘어오는 장면에 자기가 도둑 그랬더니 도둑이 그러더래요. 안 넘어가면 되잖아.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언젠가 우리나라의 코미디보다 개그 시대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을 그때 얘기하더니 정말 개그계의 황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할 때 좀 멋있는 말, 괜찮은 말, 자기를 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려면 일주일에 2권 정도 책은 꼭 독파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아마 이분 후배가 신세원인가 이쪽과 서세원? 서세원이가 아마 그 후배일 거예요. 그 친구가 책들을 많이 읽어요. 저도 그분한테 많이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최근에 나온 책 2권 이상은 독파를 하면 이 안에 쌓여 있다가 어느 적절한 순간에 언어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을 힘써 구했다. 이 전도서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는 사실 언어라는 말하고 또 하나의 그 대조적인 단어가 감정 언어입니다. 여러분 감정 언어를 쓸 때 감정 언어는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또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기가 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감정 언어만을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언어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언어보다 감정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감정 언어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듣는 첫 소리가 바로 감정 언어잖아요. Hi, thank you. 큰 소리 우리는 thank you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읽으라고 그럴 때도 oh no, oh no란 영어는 없어요. oh no 이래야 말이 되는데 우리는 감정 언어 표현하는 법이 너무 딱딱해. I love you 이게 무슨 말이야? I love you 이게 상당히 그 표현하는 방법이 감정 언어 전달법도 좀 배워야 돼요. 영어 할 때는 이거 얼굴 흔들 줄 알아야 영어가 됩니다. oh no 이래야지. oh no 이러면 뭐야 도대체 뭐야 이거 장난처럼. hi 확실히 thank you, sorry 이거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데 okay 이거 분명히 안 합니다. very good 어떻든 그 hi나 조금만 실수해도 sorry라고 말하고 물건을 사지 않고 나와도 저 뭐니 thank you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쳐다봐 버려요. 안 싸고 나가 그럼 참 에이씨 이러면 그 나가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 감정 언어를 좀 유치하게 쓰는 잘못된 언어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이 감정 언어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인사는커녕 어때요? 눈치 보고 얼굴 쳐다보죠. 훑어보면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둘만 딱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훑어봐요. 겁나요. 근데 먼저 만나면 Hi, where from? 그 사람도 외국인들도 이렇게 자연히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감정 언어를 미리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일 거예요. 어쨌든 길을 가다가 부딪혀도 우리를 익스큐스미 안 합니다. 왜 저 말도 안 하지만 째려보면서 너무 오래 쳐다보면 그것도 봤다는 이유로 싸웁니다. 서로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내에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한국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안 해? 그러면 썰렁해? 그런 말도 없고 사랑해? 뭐 이런 표현 못해요. 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멋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때문에 방송 언어 보니까 고사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사리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도 고사리인데 그것만 잘해도 사람은 중급이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말을 많이 안 듣고 자랐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너 죽을래? 그 말이래요. 그 죽여. 죽어 너. 반가운 사람 만나면 죽어. 왜 그래? 죽어. 그래서 입이 튀어나왔대잖아요. 그 사람이. 어쨌든 이 감정 언어를 많이 듣고 살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이고 관용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되게 우리나라 사람 외식들도 하는 문화가 좀 생겼는데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결혼 기념일날 호텔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습니다. 참 분위기가 좋죠. 좋은 음악이 흐릅니다.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남편에게 문득
여보 저거 무슨 곡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등신일걸? 그랬다고 그래요. 뭐 말인지 알아요? 사람은 이게 무슨 곡이냐 그러는데 삼겹살이지 등심이 거기만 신경 쓰지 여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 언어를 모른다 이 말이죠. 어쨌든 미국의 카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가 100년 해로한 부부나 파경을 맞은 부부나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대요. 다만 서로 주고받는 언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행복한 부부는 감정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반면에 실패한 부부는 100마디 중에 10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어를 사용한대요. 미국 시카고 가정법원의 어떤 판사가 이 가정법원 판사로 이혼을 청구한 많은 가정을 화해시키기로 유명한데 그의 사례에 의하면 가정 파경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문 밖에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서도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맞이하며 부부간에 다정한 말 한마디를 하루 몇 번만 나눈다면 가정 불화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감정 언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구 사회는 언어에 있어서 감정 언어가 흘러넘치지만 우리 사회는 감정 언어가 충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사실 언어만 무성하고 감정 언어가 메마른 가정, 학교, 사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 언어가 몸에 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감정 언어를 구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무슨 말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를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정 언어를 사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하는 말이라고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진실을 말하면서도 기분 좋은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잘 될 수는 없겠지만 반복하여 훈련하면 멋진 말을 구사할 수가 있게 돼요. 낙수불에 바위가 구멍이 나듯이 계속 감정 언어를 쓰게 되면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사실 언어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면 너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다는 말은 좋은데 듣는 이가 기분이 좋기보다 쓸쓸해요. 왜냐하면 생각나면이란 말이 붙어서 그래요. 인상이 딱딱하게 보시네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상합니다. 뭐 넥타이 이거 유행 지난 거잖아요. 이런 사실 언어를 들으면 말은 맞지만 듣는 사람 열받죠. 감정 언어는 자녀들한테는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어려운 사람에겐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겐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당신이 최고야. 방문을 해서도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새 넥타이 맨 동료한테 색상 참 좋네요. 센스 있으시네요. 이런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남편한테는 난 당신밖에 없어요. 아내한테도 당신 갈수록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 그런 말 못해. 왜 못해? 해보면 연습하면 되는 거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수없는 연습. 개그맨들 중에 그 말을 얼마나 빨리 하던가요? 김원영과 그 친구는 안 돼! 하는 말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달달달달 수없이 외우고 외워서 완전한 연기를 하게 합니다. 이 사랑의 계집 오정현 목사라는 분이 그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 그 친구는 그 노래를 한 100번은 불러요. 100번을 불러서 혼자 완숙하게 외운 다음에 나가서 예배 인도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또 찬양은 수없는 연습처럼 감정 언어도 연습이잖아요. 유명한 그 뭐지 쨍하고 해 뜰 날인가 송대구 아니고 5,000번씩 불러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랫말대로 자기 인생이 쨍하고 해가 떴다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노래도 쓸쓸하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의 아이 죽었어요. 슬픈 노래는 사람을 죽여요. 자꾸만 좋은 노래를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노래같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 언어는, 감정 언어는 자꾸 연습하고 개발을 해야만 좋습니다. 감정 언어는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앞으로 사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금년에 동양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은 해가 있었나요? 근데 맨날 어려울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 말에 스스로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가장 크게,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전에 바로 내 자신입니다.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잘릴걸? 그런 사람 잘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 스스로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내 입의 말이 나를 얽고 내 입의 말이 나를 잡는다 그럽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일지라 사실 언어를 버리고 감정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녹아지고 긍정적이고 관용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사실대로 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밝고 환한 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 삶에 활기가 넘치고 나의 삶도 나의 직장도 긍정적으로 변해갈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분은 대답을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식당에서도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빨리나 똑같은 말이지 뭐. 네?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말하고 빨리요 빨리요. 한국 사람들이 이 언어 속에 빨리가 너무 붙어있는데 이 표현도 약간 감정 언어를 아름다운 말로 구사하는 훈련, 이게 자꾸 필요한 거죠. 호주에 있는 어느 40대 부부가 오래간만에 그 본다이 비치, 그 시드니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며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는데 이런 시간을 갖고 보니까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상에서 어느 날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있는 게 너무 좋거든. 마침 보름달이 떴습니다. 감탄하면서 부인이 어쩜 한국의 보름달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때 남편이 하는 말, 똑같은 달이니까 똑같지. 아내는 그 순간 시큰둥하고 토라져가지고 돌아올 때 말도 안 했다. 말 속에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달을 보며 당신과 함께 오래간만에 해변이니 기분이 너무 좋다는 감정을 표현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똑같은 달이니까 당연히 똑같지. 아까 뭔 복이냐고, 등신일걸? 뭐 자기 틀린 말 했나요? 똑같은 말 했는데 감정을 표현한 거하고 사실 언어는 굉장히 서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감정 언어는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전달돼서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아내가 야 멋있다, 한국 보름달과 똑같지요? 그럼 남편도 그래, 한국 보름달만큼이나 밝은 달이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인데 남편 보름달이니까 똑같지 뭐. 사실 언어를 말함으로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때는 감정 언어를 대꾸해야 할 순간에 그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언어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언어가 난무하는 가정과 사회는 사막같이 메마르고 삭막한 곳이 되고 맙니다. 호주에 얼마 전에 호주에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 그 한인 과학기술자의 회장님이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과정을 호주의 한인신문 그 탑지에 기고를 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암의 징후가 있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검사 필름을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니 이렇게 큰 암덩어리 처음 봤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회장이 그 의사 말이 너무도 야속하더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말은 고사하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오래도록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 미드 종합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다시 재검진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똑같은 사진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수술이 불가능했을 텐데 다행히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완치도 가능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말을 듣고 생기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의사는 마음에 큰 몫을 박았는데 다른 의사는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처음 의사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암덩어리가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으니까 처음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전달할 때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 사람이 느낄 절망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있을까. 직업 속에 써 있는 사실 언어가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군인이랍니다. 군인은 아주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누가 예쁜 여자 싫은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군인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특히 사람은 이쁜 것만 좋아해요. 근데 자기 말을 잘못해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열정 쉬어, 주목, 모든 언어가 사실 언어입니다. 말의 수식어나 형용사는 완전히 제거된 채 사실적 내용만 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 그랬을까요? 이런 말은 못 붙입니다. 그저 압축해서 말하니까 완전히 다이어트를 해서 말이 아주 깡마른 꼴. 그래서 언어의 리듬도 없었고 아주 우렁차고 절도 있는 표현만을 강조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는 어느 군인집의 딸들을 데려다가 줄리어드가 노래를 가르쳐서 더워디 그 노래로 바꿔서 부르는 노래가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이잖아요. 감정 언어를 만들어준 거죠. 군인의 자녀들 딱딱 일어서 자 이게 모든 사실 언어로 말하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그 영화가 전 세계적인 영화가 됐어요. 언어의 리듬이 없고 이렇게 극단적 사실 언어 속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 과묵하고 사람들이 딱딱한 사람이 돼요. 얼굴이 딱 굳어지고 군인 같네 그러잖아요. 물론 군인이라도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언어 속에 살다 보면 대부분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을 잃어버리고 딱딱함만 남는 수가 많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관 이런 직업도 사실 언어를 주로 쓰는 직업군이에요. 당신은 뭘 했으므로 징역 10년을 언도한다. 어떤 사람은 부인한테도 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훔쳤어 안 훔쳤어 똑바로 말해. 예 아니로 대답해. 이러니까 어떤 사장님이 가서 이렇게 취조받다가 돌아온 길에 내일 또 오라 그러니까 가다가 한강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내일 가서 또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실 언어만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아주 긴장합니다. 똑바로 말해. 다 알고 말하는 거야. 응? 불어?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만큼 힘이 듭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아빠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부산 모 경찰서 형사 한 분이 출연했는데 도전 내용은 준비된 시간 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낙엽을 밟기도 하고 책을 읽고 감정을 잡고 눈물을 흘려보고 애를 쓰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낙엽 속에 뭐가 있나? 이게 참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 속에 저거 끝부분 거짓말인 것 같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 앞에서 이제 압수를 해야 설교 끝나고 나면 나갈 때 손을 탁 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로 정보기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오 이러더라고. 그 사람이 요새 신문 봤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우리 인생을 항상 이렇게 그 감정 언어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 언어에 살다 보면 딱딱해지고 굳어버린다는 얘기죠. 아나운서들이 요새 이혼율이 높잖아요. 아나운서가 뭐 축구 선수하고 이렇게 또 연애를 해요. 축구하는 사람도 딱딱하거든. 고만 차지. 근데 그 아나운서도 사실만 말하잖아요. 하였습니다. 그 말하고 게 딱딱해. 발음이 높낮이도 거의 없고 우리가 뉴스를 듣고 막무이 뭉클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였습니다. 딱 전달하는 언어를 쓰면은 사람이 답답해요. 어떤 그 풍랑으로 배가 실종됐다고 당사자 가지고 뭐 통곡 오고 난리인데 이런 사건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또 TV 연속국에서 며느리가 구박받는 걸 보면 사실 아닌 드라마인데도 흥분해서 그냥 시어머니를 막 욕하고 며느리 불쌍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은데 드라마는 왜 좋아해요? 사람들이 감정 언어가 많이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그 앵커라는 직업이 자꾸 뜨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에다가 코멘트를 약간 집어넣어서
일종의 감정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앵커를 좋아합니다. 앵커는 그냥 아나운서가 달라요. 축구 경기 그 아나운서 해설자들, 여러분 북한 아나운서가 전달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고림했습니다. 거의 늙은 거, 감격스러운 감정이 안 들어가면 그 내용이 그냥 전달해요. 지금 2골 넣었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이 감정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그 폐쇄 사회의 특징이에요. 요새 그다음 웅변하는 거 TV 그 뉴스 하는 여자는 똑같으면 항상 무슨 웅변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아나운서가 얼마나 해설자와 더불어서 기가 막힌 언어습니다. 꺼린 국민 여러분 꺼리입니다. 역시 누굽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태극전사 드디어 월드컵에서 첫 골을 터뜨렸어요. 이런 말하면 다 일어나갖고 막 집안이 막 떠나갈 때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왜? 감정 언어를 표현했으니까. 만약에 감정 없이 뉴스 전하듯이 슛골인 우리 선수가 한 골 넣었습니다. 아, 한 골 넣었군요. 이런 거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언론기관의 기자들도 사실 언어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 기자하고 연애한 사람마다 그렇고 저희 교인 중에 그 기자들이 사는데 둘이 서로 맨날 아주 칼싸움이 싸워. 그래서 언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은 언어 속에서 육하원칙이에요.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종류의 직업이 사실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사람이 딱딱해지고 차갑게 되고 날카롭게 되고, 그렇다고 이 직업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돼 간다는 얘기예요. 검사를 아내로 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제일 처음에는 사법고시 합격이기 때문에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생활이 맨날 그런 언어만 쓰는 사람하고 사니까 나중에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부부간에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인은 음악 전공하셨고 남편은 무슨 과 나왔어요? 법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법대 나온 남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근데 잘못한 건 없지만 이 사람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감정 언어를 표현하는 거. 무슨 말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은 딸이 오자마자 그냥 그 아빠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빠 내 그림 그려놓은 거 보라고 자랑하는 거야. 앞에서 보여주세요. 자, 아빠 내 그림 그린 거야 했더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뉴스 안 보여주켜.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이거 엄청납니다. 자기 뉴스 봐야 되는데 옷 벗으면서 막 보려고 그러는데 애가 앞에서 테레비 가로막고 있다가 안 비켜? 비켜? 이러니까 그 아이는 그게 평생 가슴에 상처예요. 그래? 너무 멋있다.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누가 덧나요? 이 감정 언어를 수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말이죠. 비록 젊은 나이에 왔다가 사라졌지만 시인 김소월이 사랑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름 부르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매는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너무 그렇게 이름 갖고 환장을 합니까? 그래도 그 말이 사람을 감동해요. 시인들 치고 애인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도 쥐뿔 없어도요. 돈 없어도 여자들이 밥 다 사줘. 감정 언어로 하니까. 통기타 하나만 내고 다니면 노래만 불러도요. 직장을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먹여 살릴게 다녀. 왜? 감정 언어를 써주니까. 당신은 나의 희망이야. 내가 노래 하나 불러주지. 그러면 그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고생해서라도 먹게 살지 걱정하지 마. 그잖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가 못 가는 남자들 특징이 뭐예요? 저 사실 언어밖에 안 써요. 집에 어떻게 살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결혼하면 따로 살 생각 없어요? 아니요, 절대 저는 헤어지지 못해요. 그럼 혼자 사세요. 끝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 보니까 40대 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여자하고 안 하게 되고 돈 들잖아요. 이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감정 언어 쓸 줄 모르고 그러면 굉장히 외로운 인생입니다. 이 시인들이 그 가수들, 앞으로 비전도 없지만 앞으로 뭐 가수가 될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왜? 감정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야해도 됐지 이거. 그지만 시잖아요. 저 달이 그렇게 아름다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런 감정 언어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랫말이 되게 감정떨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무슨 음악회에 갔는데 이태리 원곡으로만 부르더만 순 원어로 생명의 강을 부르든 뭐 생명의 양식이 다 불러도 하나도 감동이 안 와. 근데 갑자기 그 마지막 부에서는 한국 가곡을 부른다고 나와요. 한국 가곡도 뭘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오빠 생각을 부른다고 그래요. 듬뿍 노래인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곡은 보리밭이더라고.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발을 멈춘다. 갑자기 옛날 생각하면서 고향 생각 마음이 고요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감정 언어를 개발하자.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가장 중요한 말이 내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기록한 것은 정직하며 진리의 말이다. 거짓되지 않지만 그 안에 감정 언어를 자꾸 개발해서 아름다운 말로 말하는 훈련. 어머, 참 대단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행복해요. 이런 같은 말들이 사람을 사는 맛있게 해주는 거죠. 이번에도 몇 명 자르려고 그러거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살벌한 언어, 이 사실 언어가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월에는 한번 합시다. 5월에는 감정 언어를 쓰자. 감정 언어 쓰셔야 됩니다. 감정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좀 많이 개발하기를